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시위 내외로 여러 가지 1박 2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제가 무슨 발표하거나 자료를 가지고 배포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하고 잠깐만요. 마이크가 하나도 안 들려요. 마이크 안 들려요? 마이크 안 들려요? 이제 잘 들려요? 아주 잘 들리네요. 그래요, 우리 기자분들하고 제가 생각한 대로 좀 편안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차분히 간담회 하고 싶은데 이 기자실 2층은 좀 비좁더라고요. 그리고 자리가 없어서 또 서 계신 분도 계시고 해서 오늘은 좀 넓은 분들이 이렇게 옮겼습니다만 여기 좀 널널할 줄 알았더니 여전히 좁네요.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제 제가 1박 2일을 갔다 왔다는 얘기부터 정말 이겼습니다. 그때 누구라고 제가 성함을 말씀하시진 않겠지만 1박 2일에 현장에서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또 취재도 해주시고 그리고 밤늦도록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주시는 우리 기자분 여러분들 기자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간다는 것이 사실은 제가 쓴 말인데요. 어느 기사 어떤 분이 쓰셨더라고요. 우문현답이라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 뜻이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현장에 가봐야 문제의 해결책도 나오고 거기서 또 새로운 길도 보이고 하는 경우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느끼고 납니다. 1박 2일을 해보면 정말 이분들이 나를 안 만났더라면 그때 같이 동행했던 우리 실급장들을 1박 2일을 통해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들어볼 적에 우리 실급장들이 들어보면 이거 해결해 드릴 수 있겠다.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해 드릴 수 있겠다라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요청하고 요구하고 했어도 들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미국하지만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직접 들으면 이렇게 쉽게 해결되거나 간단히 해결될 것을 그거를 이분들이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고 끙끙 앓으셨구나 생각하면 좀 반성의 마음도 들고 또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는 대공리에 갔었어요. 소정의 대공리에 갔었고 그리고 고등일리에 가서 1박을 하고 왔습니다. 그 상황 보도자료도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올렸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 그런 사항이 있었고 또 4월 6일 날 내일 모레입니다. 4월 6일 날은 부산에서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에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부산 엑스포와 관련돼서 그 BI 실사단이 와요. 부산 현지에. 지난번 우리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부산시장이 BI 실사단이 오기 때문에 대통령과 각 시도지사들이 협력한다는 그런 가시적인 모습을 보이면 지금 사우디하고 지금 붙어 있잖아요. 아시죠? 사우디하고 세게 붙어 있습니다. 2030년도 세계 엑스포가. 그래서 우리가 사우디를 이기고 대한민국이 이걸 꼭 선정이 되려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들의 협력하는 모습과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날로 잡은 거예요. BI 실사단이 오는 그날로 잡아서 그때 우리가 협력회의를 하고 그 협력회의 주된 내용도 그 부산에서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각 시도지사들이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는 그런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거 볼 때 제가 느낀 바가 좀 있었어요. 그제 국회에서 그 부산 엑스포 2030년 부산 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 정말 모처럼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그런 법안인가요? 그걸 발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만장일치 합의를 봤습니다. 사실 국익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을 여야가 어떻겠는가 라는 그 모습이 정말 모처럼 소나기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세종시도 뭐 그 규모까지는 아니지만 2025년도에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를 할 것이고, 그리고 2027년도에는 세계 대학 경기대회를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지지도 필요하지만 우리 세종시의 정치권, 또 세종시의 언론인,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그때같이 만장일치로 좀 지원해주고 협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4월 6일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부산에서 있기 때문에 그날 모든 시도지사들이 1박을 합니다. 1박을 하고 저녁 때까지, 야간에 저녁 때까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앙판 1박 2일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부산에서 1박 2일을 하고, 저는 4월 7일 날 금요일입니다만 아침에 진해 우리 세종대왕함이 있어요. 지난 3월 23일인가요? 서해 수호의 날 우리 대전 현충원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그 서해를 지키다가 전산 55명의 해군 장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걸 보았습니다. 아마 역사상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세종시도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세종대왕함이 한국형 이지스함이에요. 지금 출동 중에 있어요. 지금 작전 중에 있는데 그날 내일이나 모레 돌아온다고 해서 제가 참모총장에게 특별히 요청을 해서 우리 세종시 직원들하고, 특히 우리 세종시에 해군 장성들이 꽤 많이 가십니다. 열몇 분이 사세요. 그분들 중에 가실 수 있는 분을 같이 모시고 세종대왕함을 방문하고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해군 공부하고는 혹시나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희망자가 있으시다면 보안 조치를 할 수 있는 걸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는지 아직 결정이 안 나서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희망, 모든 분을 다 모시고 할 수는 없어요. 제한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공보학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거, 출자 출연 조례하겠죠. 그 보도자료로 다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 대법원 제소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효력 정기 과정 신청도 하고 이렇게 시에서 결정됐습니다. 문제는 제 입장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요. 어떡하든지 이것은 협치의 모습으로, 그리고 웃기고 맡겼던 걸 뚫어본다는 기분으로 끝까지 이 문제를 영란하게 풀어보려고 제 나름대로 말을 썼습니다만 제가 역량이 부족했나 봅니다. 어제 의장께서 공포를 하셨고, 공포를 한 이상 또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 효력에 대해서 효력을 우리가 판단을 또한 계속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러저러한 사항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문자 그대로 차 한잔 하시면서 저한테 주실 말씀이나 질문이 있으면 편안하게 많은 고민에서 답변드리고 여러분들 말씀하시죠.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말씀하시죠. 손을 들어주시면 다섯 번째 시험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기자분들이 여러분 계시니까 좀 짤막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요즘 핫한 도시라고 떠오르는데 땅값, 집값, 그리고 최근에 시장명 의장이 전국 뉴스 타고 있습니다. 전국 뉴스를 타고 있다고요. 관심사. 네. 질문의 요점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셨는데 이게 처리 기간 법조계에 물어보니까 하세월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 임기 내에 끝날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게 시장이 원하는 목적이 뭔가 그 부분이 궁금하고, 마치 이게 현 윤석열 정부의 여소야대 정부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그 닮은 꼴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까지 나오는데 시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자꾸 법적으로 풀지를 말고
정치적으로 협치를 통해서 풀겠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정치가 법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법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관을 그리고 이 사안이 무슨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무슨 그런 정책적인 문제도 저는 아니라고 보았어요. 그 문화재단 임원을 뽑는데 그 임원 추천 심사위원들을 그 의장이 한 사람 더 많게 추천을 하느냐, 시장이 한 사람 더 많게 추천을 하느냐, 이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작은 문제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끼쳐드려 일도 아니고, 그리고 등이 이것은 시와 그리고 의회가 마음을 막 얘기하면 될 문제라고 저는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3대 2대 2다, 2대 3대 3이다. 인사라는 게 가장 좋은 것은요, 공정한 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정한 인사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만큼 더 훌륭한 인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3대 3대 3으로 하고 그걸 정관을 고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문제인데, 이거를 꼭 의회가 한 사람 더 많아야 되는가, 그런 주장에도 제가 납득이 안 가고, 저도 꼭 한 사람 많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라는 것은 옳은 건 가려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이 언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은 일대로 해야죠. 그래서 문화관광조례를 빨리 통과시켜주길 바라고, 그 조례에 의해서 임원도 선출하고 지금 가처분 정지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효력을 못 가게 되는 이상에서는 그 현행법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차제에 왜 제가 문화관광조례를 만들려고 했나라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정원도시 박람회를 하는데 조직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어디든 그런 큰 대규모 행사를 할 때 공무원들이 다 할 수는 없어서 별도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건데, 유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회도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다 법인으로 그거를 등기시켜서 하는 건데, 그 법인을 만들어서 하려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관광조례 내지는 관광법인을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법인을 만들려면 조례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관광재단을 만들려고 검토를 해보니 행안부에서는 지금 조직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조직을 늘려서 또는 새로 신설을 해서 추진하는 것에 좀 문제가 있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그리고 재정 문제도 사실 솔직히 좀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흡사한 기능을 하는 문화하고 관광하고 그걸 통합해서 문화재단에서 그것까지도 같이 하지만 문화관광재단으로 그걸 확대 증편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문화재단 별도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지금 현행 행안부라든가 여러 방침상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어 주어야 우리 정원도시 박람회를 지금부터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2025년 5월이면 4월이 5월이면 지금 딱 2년 남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조례를 통과시켜서, 그리고 추경해서 그 예산을 반영시켜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대표 하나를 대표들이 임원이들 뽑을 때 그 추천위원이 몇 사람이냐를 가지고 이렇게 싸울 일은 아니다 싶어서 아까 뭐 여러 가지 있었던 여러분들 지적한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빨리 관광 조례가 우리 의원들께서 두 개 출장을 하시는데 돌아오면 이 부분을 또 다시 이해를 시키고 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고요. 이것은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냐 아니냐, 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것을 가능합니다. 다음 내일보 김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내일보 김주환입니다.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이번 재량 사업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친서를 한번 상의장한테 보낸 사실이 있죠. 그 친서가 전달이 되면서 상의장이 이번 재량 사업비를 1억을 요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의장께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그건 당연히 허위 사실이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 마이크 유선으로. 이 음향이 어디서 문제예요? 근데 내가 문제인가? 유선으로 할까? 예, 껐어요, 껐어요. 떴어. 예, 예. 여러분 잘 들으십니까? 음향이 속을 성병원 의장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고 김광원 의원이 나한테 보고를 한 거 들은 바는 있습니다. 전화로 이 문제는 좀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상병원 의장을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친서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외부 일정이 많았어요. 직접으로 못 만나고 행정부 시장이 연담 일정이 정해졌다 해서 그럼 꼭 전해드려라. 그래서 제가 신서를 드렸고 그리고 김광훈 의원한테도 이건 또 의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시장이 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의원들끼리 원내대표들끼리 좀 상의를 해서 좀 이해를 해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 맞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행정부 시장 보고로는 의장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김광호 의원은 전화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길래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전화를 끊은 것 같습니다.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렸었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시정을 펼쳐감에 있어서 요즘에 상당히 주변이 어지럽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장님 주변에 정무 라인의 참모들의 지금 능력 부재다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부족한 점도 있고 또 하다 보면 다 얘기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그러겠죠. 정무라인의 부분이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더 반성을 하고 보완해 나갈 얘기고 부족이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사적인 이상호 기자가 조금 전에 재량사업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이준배 부시장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으셨는지 이준배 부시장은 여기 브리핑을 하셨거든요. 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자세하게 설명한 상황이 부시장이 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꼭 정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안 들립니다. 자, 이 문제를 계속 반복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팩트의 전모를 너무 반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시장의 입에서 또 확인하고 싶은 그 심정은 이해하겠지만 이미 팩트가 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일 텐데 제가 또 이건 기타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이 마당에서 지금 주변이 어지럽다라고 그러시는데 자꾸 이걸 번져나가게 하는 게 시장으로서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하는 거고 이준배 부시장이 됐든 김광원 의원이 됐든 저한테 연락을 해준 건 맞고 그런 얘기를 들은 건 맞습니다.
또 홍 기자님. 네, 뉴스팀 홍근진입니다. 예. 뭐 최근에 의회하고 시장님하고 다툼이 많은데 시민이나 언론 입장에서 그게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 문제보다는 근데 이 문제도 또 다툼이 있었어요.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그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제 규칙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셨는데 거기서 또 뭐 의원한테 발언한 거에 관해서 또 논란이 있었는데 그건 차치하고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시장님 1인 시위 하신 이후에 또 이 문제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시장님 의견을 듣고 차치할 일이 아니고요. 참 그 주변에 작은 얘기가 이게 언론의 보도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를 제가 잘 어떨 때는 좀 이게 보도 가치 있는 내용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인 시위 갔었고요. 그리고 1인 시위 가기 전에 제가 그 운영 소위원회 의원들한테 다 전화를 드렸어요. 내가 간다. 그리고 이건 부탁한다. 그리고 또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건의서도 들어오시는 회의장에서 다 하나씩 드리면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 회의 열리기 전에는 그 회의장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원래는 제가 발언하기가 발언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시장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잘 부탁합니다. 이것은 양 대통령 시절에 다 약속한 사항이고 그리고 시민들의 우리 세종 시민들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충청권 500만 주민들이 전부 다 영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잘 통과시켜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 우리 보좌관들을 다 통해서 강준호 의원 보좌관께도 연락을 드렸고 또 홍성국 의원 보좌관께 다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간다라고 연락을 드렸고 그래서 홍성국 의원께서는 그러면 일정 때문에 그 회의가 2시니까 2시에 시장께서 윤영 소위원회들 만나면 2시 반에 만나서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좋습니다. 라고 2시 반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정책위 무슨 토론회가 있다고 일정상 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강준현 의원은 보좌관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보좌관 측에서 그날 다른 일정 때문에 지역에 있다는 지역 일정 때문에 그날 그 시간에는 만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일정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소위원회 가서 그런 활동을 하고 그거 끝나고 1인 시위 국회 앞에서 하고 내려온 것 뿐이에요. 왜 그걸 자꾸 정치적으로 우리 국회의원이 민주당 의원이라고 그러지만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사항이 지금 그런 것도 있지만 세종시 특례법을 연장하는 우리 보통 교부세 같은 문제 이런 거 강준현 의원 단위로 해서 지금 애쓰고 있어요. 행안위에서. 저도 힘을 합해야 될 일이고 어쨌든 세종시의 보통 교부세가 현재 25%지만 그걸 더 연장하거나 더 늘리거나 하는 방안을 지금 우리가 숙고를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갈 때 의원들한테 연락하고 가고 안 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며 또 제가 연락을 했는데 일정이 있어서 같이 만나지 못한 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그거를 다른 것보다 뭐 본질적인 건 아니고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자꾸 보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준현 의원하고 홍성국 의원하고 저 아무 갈등도 없고 대립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협조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전화도 합니다. 이번에 출자 출연 조례 같은 것도 제가 홍성국한테 직접 전화도 했어요. 같이 이거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문제 없는 걸 자꾸 그 조그만 거 가지고 문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정중히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기지의 문제는 저는 분명히 그 어느 언론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마땅치 않아요. 국제규칙 지금은 서둘러야 합니다. 국제규칙 통과시켜야 옳습니다. 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미 2021년도에 그때 이 국회의사당을 옮기냐 마냐를 가지고도 계속 뭐 민주당이 뭐 잘못하네, 국힘에 힘이 없네, 맨날 그런 얘기 나온 적에도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여야 간의 쟁점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의사당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던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국회의사당 만들어야 된다고 더 관심을 보였고 국민들한테 천명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법안이
제 기억이 맞는다면 3개 의원이, 3분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정진석 의원, 그리고 지금 의원이 아니지만 박완주 의원, 그리고 홍성국 의원 3분이 발의안을 냈었습니다. 개정안을. 정진석 의원안은 뭐였냐면 국회법에서 세종시에 이전한 중앙부처의 상임위원회는 세종시에 두고,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입법조사청가, 그것도 세종시에 둔다라는 것을 명기를 해서 국회법에서 통과시켜버리자. 그럼 국회 규칙 문제가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의원과를 했습니다. 박완주 의원도 그와 비슷한 의견을 냈어요. 홍성국 의원안은 국회 분원을 둔다. 그리고 뭐 다음은 국회 규칙에 뭐 정한다. 뭐 이렇게 그 2개조인가 이렇게만 했을, 그렇게 법안이 갔습니다. 그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그 법안이 3개안이 병합이 돼서 심의를 했는데 결론 어떻게 됐습니까? 홍성국 의원안이 채택이 됐어요. 그리고 국회 그 세종의사당을 둔다.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만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규칙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규칙은 지금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고 국회 내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을 통과하는데도 본회의를 통과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아쉬움을 얘기한다면 그 당시에 우리 정진석 의원안이나 박원주 의원안처럼 국회법에 그런 걸 정해가지고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이 지금 건설이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규칙을 밀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규칙을 우리가 밀어놨지만 그동안에 어떻게 설립할 것이냐, 타당성 조사, 또 그 효율화 방안인가요? 뭐 이런 용역을 2개나 줬습니다. 국회 내에서 25억이 들었고 2억 5천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조사 계획을 용역을 받았으면 이제는 실행에 옮길 일이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또 자문위원단의 자문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으면 될 거 아니겠나. 언제까지 자문위원단 자문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면서 이걸 계속 국회 규칙을 미룬다는 것은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촉구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저는 논하고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승경대 임 기자님. 네, 이세준경제 김장표 기자입니다. 어제 상병훈 의장의 그 언론 브리핑 통해서 그 이준배 부시장이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 물밑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딜 발언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딜 관련된 발언이 혹시 최민호 시장님과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딜 발언이 나온 폭로가 됐는지 그 부분에서 알고 싶고,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상병훈 의장은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악의적이고 편집되어 있는 내용이다. 최민호 시장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격 있는 세종에 품격 있는 공직사회에 걸맞지 않은 인물이라고 이렇게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장이 있을 게 뭐가 있어요. 그 이준배 부시장이 제가 그 이튿날 제가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하루 쉬었습니다. 하루 쉬면 그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제가 들었어요.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상병훈 의장도 우리 한 분의 독립단 인격체이고 또 정치인이시고요. 우리 이준배 부시장도 경제 부시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리에 고위 공직자입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그것들은 또 그분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자기 위치에서 하시는 말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걸 옳네, 그르네, 잘못했네, 안 했나를 아무리 제가 시장이라고 하지만 코멘트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은 누가 됐든 간에 자기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고 나 생각합니다. 김주환 기자님. 예, 우리 다른 언론사 기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화관광재단 관련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15일 행복이 소위에서 보류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23일 그 원포인트로 해서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23일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보완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게 아마 사례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요?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결론 이렇게 나기를 절대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사 그 회기가 끝났습니다. 정례회기가 끝나서 회기는 끝났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한다면 그때는 제가 직접 나가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대응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가 개회하는 날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임시회 자체가 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회의 자체가 열리질 않는데 제가 뭘 어떻게 설명을 하고 무슨 자료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래 안타까운 마음에 임시회가 끝난 게 아니라 시작도 못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그 이튿날 우리 행복이 우리 의원들께서 국외에 여행도 가신다고 하길래 제가 찾아갔습니다. 행복에 찾아가서 그 위원님들 전부 계시는 자리에서 이 문제는 이제 임시회가 열려지지도 않았으니 뭐 여기서 결론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그게 출장 가시기 전에 이 문제를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3대3로 하는 걸로 하고 공포를 좀 밀어준다면 그때 정관을 개정해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새정치의회도 정치라고 하니까 정치적인 그런 현상이 있고 강대강이 대치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맨 끝에 마지막으로 대타협을 이루는 극적인 타결이 또 정치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정치라는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일 국외 출장 가시기 전에 좋다. 시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니 그럼 갔다 와서 이 조례나 이런 문제는 전부 다 재검토하기로 하자. 라는 부분을 같이 손잡고 우리 기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만 하시고 가셔도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시간을 뭐 하루 이틀 급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임시회 자체가 열리지조차도 않았고 그리고 그 이튿날 떠나파동에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어떤 걸 제가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전 MBC 김 기자님. 네, 시장님 우선 지난 얘기는 이제 차치하고요.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민선 4기 들어선 지 1년도 안 됐고 앞으로 이 의회랑 3년 넘게 더 발을 맞추셔야 되는데 매번 이제 이런 조례랑 관련된 사안 때마다 뭐 집행정지 결정이나 뭐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 진행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될 경우에는 피해는 시민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 상의장님하고 뭐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든 아니면 앞으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좀 반복되지 않게끔 좀 협치를 위해서 좀 어떤 부분까지 내려놓을 각오가 돼 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요. 그리고 양보할 거 얼마든지 양보하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양보라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임원 추천 회의가 시장에 3명, 의회가 2명, 자체 법인에서 2명으로 3대 2대 2로 돼 있는 걸 의회가 3명, 시장이 2명, 그리고 법인이 2명 그렇게 고친 것을 제 나름대로는 3대 3대 3으로 하자라는 것도 제가 생각할 적에는 하나의 큰 타협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께 더 이상 불편을 끼쳐주지 말게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기자 여러분들께 재검토하겠다. 그 대신 시장이 얘기한 것도 받아들이겠다. 아니 뭐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검토하겠다. 이런 모습이라도 저는 바랬던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떤 사안이 있든 간에 제가 마음을 열고 합리적인 선에서 충분히 이 얘기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마치 중앙에 그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걸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저도 우리 현실에서 여소야대라는 그런 한계성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그 여소야대의 한계를 느끼고 그러나 협치를 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정신입니다. 그 정신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뭐 양보 아닌 양보 같은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가서 시장이 직접 가서
위원들 다 만나고 성병의장도 만나자고 했지만 또 뭐 일정이 안 맞아서 못 만나기도 했고 뭐 이렇게 된 것이라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과 같이 협치의 정신으로 나갈 것이고요. 다만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의원들께서 요 관광조례를 뭐 그런 정치적인 그런 문제로서가 아니라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좀 보완을 해서 보류하는 측면이지 이걸 가지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시길래 그것은 우리가 그러면 충분히 보완을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는 의원들께 자료 부족에 대해서 성의가 부족했다면 그거는 그 성의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를 하든가 반성을 해서 그런 자료 충분히 보완을 해드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충분한 자료 제공과 설명을 하고 저는 저대로 그래도 시의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시민들을 불편하지 않게 합리적인 아니라면 제가 얼마든지 협치 내지는 이해를 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 진정성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 의회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작은 실수들이 이런 큰 문제까지 굴러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학사 의원이 그랬다고 그러지만 뭐 상황이 어떻든 저는 좀 실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사무처 지금 실수를 한 것이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뭐 미숙한 점이라기보다는 처음 한 경험 부족이죠. 이렇게 실수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은 실수를 인정을 하고 그럼 바로 잡고 그렇게 나아가면 될 일이지 실수로 인한 결과를 그걸 진실로 이렇게 우겨댈 일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도 계속 실수예요. 조금 말실수. 그 말실수 조그만 걸 가지고 또 공격을 하고 이런 실수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자꾸 질문하지만 제가 그런 부분에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 시장님.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동심동덕이라는 말을 올해 10년 하도로도 제시하셨고, 근데 아무튼 현실은 2월 10일 이후부터 오늘까지 54일째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발생을 했던 작년 10월로 들어가면 100일이 넘는 동안 성호종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언론 포털 사이트의 모든 기사를 검색해봐도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기사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들, 묻힌 현안들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그 기자들이 오늘 이 자리를 기대하고 온 것은 결국은 오늘 이 날짜 이후로 정말 정리된 모습으로 5월의 가든쇼 또 시장이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약들, 현안들을 매듭을 풀어가는 그런 자리를 원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 속에서 사실 더 나아간 부분이 좀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만약에 시장님께서 연배로도 공직 경험으로도 사실상 가장 오래되셨지 않습니까? 그 뭐 시의원들 다 포함해서도 그랬을 때 지금 경기도만 3대 2대 2로 알고 있고 그 유한식 이춘희 시 정부 당시에도 이 룰은 그대로 2대 3대 2로 유지되어 왔던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시장님께 토큰 결단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양보하거나 아니면 다른 차원으로 뭔가 접근하실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종시를 방문한다고 좀 들었는데 어떤 취지로 방문하시고 최근에 그 서울링이라는 대관람차를 2027년까지 완공하겠다라는 발표까지 했는데 시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관은 어떻게 좀 마련하고 계신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반부에 주신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차담회를 갔습니다만 이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결국도 뭐 이 부분을 가질 수가 없고 제가 그거를 양보한다 2대 3대 2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실체적 진실이 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법적 효력까지 가게 하는 것이 옳은 거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까지 제가 계속 협치라는 차원에서 뭐 양보 아닌 양보라고 한다면 양보겠죠. 절충안을 계속 내서 노력을 한 것은 맞고 그러나 그것이 뭐 어제부로 안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용히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고 다른 일에 우리가 더 전념하고 몰두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싸워나갈 일도 아니고 저는 벌써부터 이 문제를 자꾸 거론시키는 것조차를 바람직하지 않게 보았습니다. 이 5월 가든이나라는 것도 가든쇼 같은 것도 지금 5월 앞두고 있는데 그런 일들도 앞으로 우리가 의회 협력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많고요. 또 추경이라는 걸 할 때 또 예산안도 의회에서 심의해 줄 때 서로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립되는 양상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이다. 더더구나 저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오늘 이렇게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이 문제가 더 이상 시시비비 따질 것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서울님 말씀하셨나요? 제가 대관람차를 한번 그 금강에다가 저는 만들기 좀 원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강 금빛 프로젝트 속의 그 대관람차를 서울시장 방문은 고향 사람 기부제에 관한 사항이에요.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 인사들도 많고 또 우리 지역 인사 아니더라도 고향 사람 기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각 지역을 뭐 세종시만 오시는 건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장으로서 고향 사람 기부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서로 나눠지는 내용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서울시하고 협력할 사항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두 분점만 더 하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 김 기자님, 김우승 기자님, 김우승. 네. 네. 안녕하십니까. SK 세종방송 김우승 기자인데요. 이 출자 출연 기간 조례 관련해서 첫 출발점이 아마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출발점이 결국에 이제 사회 서비스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상병원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정관에서 원래 2, 3위였던 거를 3, 2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시의회하고의 사전 그거에 전혀 없다는 그걸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혹시 시장님은 그 사실을 좀 인지를 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좀 시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나만 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러다 보니까 그 사실 뭐 계속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자꾸 요거에 초점이 모두 맞춰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계속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시장님께서도 뭐 여러 차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정말 좀 그거를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우선 사회 서비스원하고 지금 지방 출자 조례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지금 조례에서 얘기하는 건 지방자치법상에서 설립되는 출자 출연 조례에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사회 서비스원은 사회 서비스원 법이 따로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법에 의해서 그 임원 추천위는 정관으로 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정관으로 정한 것이고 설사 이번에 조례로 뭐 시의회가 3인 시장이 2인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 해도 사회서비스원에 영향을 미치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지금 우리가 6개 출자 추경 기관이 있는데 법적 근거가 법적 기초가 달라요.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법이고 그리고 공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공사공단법이 따로 있습니다. 오로지 이 문화재단 하나만 지방자치법상의 출자 출연제로 돼 있어서 이 조례가 공포된다 한다면 오로지 문화재단 하나에만 적용이 되는 것일 뿐이고 사회서비스원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회서비스원 법에 원장을 선임하게 돼 있는데 그 원장의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제가 오기 전부터 한 3년 동안은 원장을 선임을 못했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을 구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 공석으로 두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을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래서 사회서비스 원장을 선임하는데 자격 요건을 완화했고 거기에 따라서 자체 정관에서 그 임원 추천회의 구성도 상당히 이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 솔직히 말해서 그 정관에서 그렇게 바뀐다라는 것을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별도의 법의 일을 가지고 이걸 조례로 바꿔낸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이치에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 가는 것도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인데 다른 데는 전부 다 사회서비스는 그 별도로 그런 논의에 치더라도 2019년 이후로 문화재단은 시장이 3, 의회가 2,
법원에서 이 3대 2대 2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니까 2대 3대 2로 바꿔야 되겠다는 그 조례 개정안은 입장을 바꿔 시장이 된 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유독 그 문화재단만 시장보다 의회가 임원 추천위원 한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 것입니까? 시장이 더 많아야 되는 이유도 설명하기 어렵지만 의회가 사면에 한 사람이 더 많아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 그걸 사회서비스장으로 자꾸만 그걸 견줄 일입니까? 그러면 되고 청문회 문제는 저는 행안부 인사실장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청문회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하는 것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을 국회에서 청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시장이 또 자체적으로 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임한 분을 또 청문회를 또 한다? 그것은 이중적인 그런 검증이라고 하고요. 그런 예는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예는 못 봤어요. 근데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는가 청문회를 도입할 수 있는데 그럴 적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늘 얘기하던 말이었습니다. 의회에서 청문회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명을 하는 것을 임원추천위원 같은 걸 거치지 않고 제가 지명권을 준다면 청문회 받겠습니다. 당연히 받아요. 어찌 받겠습니까? 그러나 임원추천위에서 선임된 분까지 또 청문회를 하겠다. 그거는 그 선임된 그 임원 대상자한테도 그거는 큰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렇게까지 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청문회 도입은 저는 제가 시장이 지명을 한다면 청문회 받겠다. 그걸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게 지방자치법의 정신이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임원 추천을 위해서 선임해서 임명을 하든가 아니면 시장이 지명권을 가져서 의회에서 그 다음 절차로 청문을 하든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넌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문화재단 대표도 좋습니다. 그럼 청문회 합시다.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지명하게 해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 정도는 제가 다 열어놓고 있어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 받으실까요? 이세종경제 권호준 네, 이세종 경제 권호준입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 중에서 김학석 의원의 뭐 실수라든지 또 각 의원들 또 어떤 집행부의 실수를 말씀하셨는데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의회가 지금 시와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기는 이유가 그전에는 좀 어떻게 의회하고 소통도 잘 되고 어떤 같은 길을 시장하고 같이 가는 길을 같았었는데 유인호 의원과 상병 의원이 그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또 민주당 의원들끼리 일어났었는데 김광훈 의원이 상병 의원에게 나도 입맞춤을 당했다. 그래서 고소를 하면서 시정과 또 의회가 더욱 좀 악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학서의 실수랑 상병원의 실수가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김광훈 의원이 상 의장을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통 크게 협치로 뭐 취하고 의회하고 같이 협치하는 거는 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이런 일들이 지금 시장님이 고민해지고 오늘 기자회견에 한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의회와의 소통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 두 분의 의원들께서 서로 통 크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나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훈 의원도 또 상병훈 의장도 서로 말하자면 요즘 말로 퉁치고 그리고 같이 협치해서 이런 일대로 하게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또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유영기 부장님. 예, 간단하게 세종에서 유영기 기자입니다. 좀 간단하게 좀 양쪽 얘기가 좀 인식이 차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만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문화관광재단으로 조례를 보류시킨 첫 번째 이유는, 제일 가장 큰 이유는 그 5년간, 앞으로 5년간 79억 원을 어떻게 쓸지 예산 추계 계획서를 집행부가 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제일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시장님은 이제 그거를 좀 서서히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좀 그 차이가 아니고요. 그거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보완을 하고 예. 보충 설명을 드리고 이해시키고 해야죠. 예, 그래서 지난번 보류시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뭐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미진했다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나 우리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죠. 예, 또 하나 좀 확인하고 싶은 게 그 상병원 의장은 어제 그 임원 추천 비율을 3대3으로 하는 거는 상위법을 위반해서 수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상위법에 그 어떤 그 위반되는지 그거는 좀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보고. 그게 왜 상위법에 위반될까요? 그 지방자치법 조례, 지방자치법에 그 출자 출연 기관의 임원 선출에 관한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법률에 그런 법률에 있어요. 그 정관으로 정한다가 있어요. 정관으로 정하면 정관으로 되면 되는 건데 그 정관으로 정한다는 법 조항의 가장 큰 의미는 뭐겠습니까? 바로 출자 출연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관으로 정하게 돼 있는 걸 조례로 다 그걸 효력을 못 갖게 해버리면 그 출자 출연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히려 조례로서 그것을 법적 효력을 변경시키는 게 상위법 위반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 제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상위법의 위반이 왜 3대3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관상으로 정하면 됩니다. 다만 정관상에서 그 정관 이사들이 문화재단 이사들이 3대3으로 하는 것을 동의해 줄지 안 동의해 줄지는 우리가 노력해 봐야 할 일이고 저는 설득할 용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사의 최고 인사 우리가 사람을 배치하는 인사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적재적소와 공정성과 객관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장이라고 해서 그거를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든가 의회라고 해서 의회 입김이 지나치게 많게 작용이 됐다든가 아니면 자체라고 해서 자체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6개 출자 출연 기관 중에 4개 출자 출연 기관이 의회가 3인이고 시장이 2인이고 자체가 2인입니다. 제가 거기서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어요. 그대로 인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문화재단만 시장이 3인, 의회가 2인으로 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것만 유독 바꾸려고 하니까 지금 논란이 생긴 거고, 그것도 저는 제2호구나 이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됐더라면 제가 왜 이의를 걸겠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계 조작이라든가 의원의 실수가 나왔다는 그것 때문에 이것은 실체적 진실이겠나. 하나의 개체의 독립적인 의원으로서의 진인가, 그것이 우리 민심인가 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 때문에 또 수준이 되게 됐네요. 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자꾸 몰려가는 것에 제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원하지 않지만 자꾸 흘러 빠져나가는 것을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는 이제 이쯤 오늘로 종지부를 짓는 걸로 하시고 앞으로 방향을 위해서 또 협치의 방향을 서로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협력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분만 받겠는데 어제 제가 여기자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눴는데 여기자 중에서도 질문 한 번도 안 하셨는데 하실 분 계시면 한 분만 받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